네, 오후장 접어들어서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일단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해서 덜어내는 움직임이 조금은 부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두 분의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나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콜 보내고 있는 쪽 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를 담네요. 그리고 지금 좀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ABL 바이오라든지 한올 바이오 파마 대표적으로 또 보여지고요. 삼성 SDI, KB금융 등도 보여지는데 그래도 원탑으로는 SK하이닉스 지금 담아가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기관 순매수 탑10 이 시간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구원의 손길을 기관이 이렇게 넘어주고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 주고 계시는지. 자, 먼저 우리 차 의원님 의견부터 들어봅니다. 삼성전자요. 오늘 사실 6만 원 다시 만들어 가는가? 이 부분 좀 궁금하게 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유의미한 것은 외국인이 오랜만에 가수급상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줄곳에서 팔다가 오늘 하루 반갑게 외국인이 순매수 포지션이 가수급상 집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워낙 오랜만이라 반가운데 이게 반가움에 미쳐서 그냥 우리가 잘 판단을 하지 못할까 봐 여쭤보는 건데요. 예상 시나리오가 그렇다면 추가 하방만 아니라면 횡보 아니면 V자를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구간일지 지금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6만 원 올 때 일부 투자자들이 이제 싸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죠. 역으로. 싸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싸다였죠. 근데 이제 6만 원이 깨지고 나서부터는 온갖 또 비관론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6만 원까지 내려올 때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일단 바닥 잡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네. 바닥 잡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뷰가 살아 있었을 때에 삼성전자의 하락 기울기 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삼성전자의 주가 기울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긍정적이었을 땐 주가가 뚝뚝뚝 떨어졌죠.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6만 원 정도라면 근데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종목과 다른 게 다른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덜어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한 분들인데 삼성전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친구들이 파생과 연계해서 하면 그냥 또 사요. 당장 또 V자 반등도 가능한 그런 유일한 거의 유일무이한 종목이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팔 때는 아무리 우리가 디램과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도 주가는 떨어지고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외국인들이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의 특징이죠. 또 우리나라 대표주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다이어트를 한 주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뭐였죠? 업황에 대한 회복. 어떤 업황이죠? 디램에 대한 업황에 대한 회복. 두 번째는 HBM3E에 대한 퀄테스 통과에 대한 기대감. 다 통과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통과한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얘기는 안 하죠. 그 부분이 이제 전 주가에서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퀄테스 통과 안 하는 걸로 했을 때의 주가를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퀄테스 통과하면 다시 새롭게 기대를 하겠는데 자, 지금은 현상만 보자고요. 퀄테스 통과 못했고요.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외국인들 다 팔아놨고요. 하지만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6만 원 밑에 지금서부터라면 찔끔찔끔 모아갈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남들이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주가가 반응 안 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해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가는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사면 어렵다라는 얘기하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늘 강보합이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라면 물론 이제 많은 수량을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하나의 특징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대체제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삼성전자 좀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전히 하이닉스는 하이닉스 나름대로 이거는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가는 수급, 주가, 그리고 심리의 반영인지라 현재 구간에서 더 날카롭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주가가 더 내려갔는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제 서서히 모아가도 된다라는 뷰를 넓혀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쪽은 어떨까요? 기관 순매수 탑10에도 올라와 있고 외국인 순매수에도 현재 자리 잡혀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젠슨 황 CEO가 12개월분의 블랙웰이 이미 솔드아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쳤다 했었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HBM 중심의 반도체 전략은 걱정이 없는 걸까요? 하지만 HBM 나름대로 또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짜볼 수 있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이제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블랙웰이 이제 이미 뭐 판매가 거의 끝나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호재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악성 재고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그동안 이제 작년 한 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굉장히 많이 낮췄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영업이익을 또 극대화로 또 끌고 올릴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HBM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다 보시면 뭐 제가 이제 TSMC 차트도 띄워놓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이제 장중에 또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이 AI 산업에서 필수적인 요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점효과도 있다더라 뭐 여러 가지 기대는 있지만 이제 블랙웰이 그만큼 빠르게 이제 출시가 되고 또 출시에 있어서 또 선 판매가 이미 끝났다라고 한다는 거는 HBM의 지금 이제 4세대 이하 제품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지금 실적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뭐 국내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저희도 계속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지수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 역할로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도 어떤 증시의 대변인 역할을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환율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항상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런 영향들을 좀 주목해 봤을 때 오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이제 내렸죠. 이제 금리 인하 내린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증시가 좀 일부 조정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들을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당장에 너무 큰 우려를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도 뭐 큰 규모에서의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오히려 내가 지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HBM 관련주가 아직 없는데 대장주 중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두 개 기업을 조금 양분하셔서 적은 금액으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긍정적이네요. 그럼 확실히 지금 잘 가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 다시 잡아봅시다. 늘 SK 하이닉스 타점 잘 잡아주셨던 차 소장님, 지금 궁금한 건 그거예요. 상반기에 누려왔던 기울기처럼 지금 구간 다시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기대값 갖고 접근이 가능한 걸까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름 지나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SK 하이닉스만 따로 봤을 때는 초격차를 굉장히 또 벌리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그러면 상반기 때 노렸던 그 퍼포먼스를 지금 기대하면서 들어간다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때는 주가가 움직임이 가볍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미래는 변할 것이야. 그러면 으쌰으쌰한 기운으로 올라왔죠. 근데 이제 그 으쌰으쌰한 기운이 일부 리포트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약간 흔들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이닉스를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이제 변동성은 얘기를 했죠. 뚝심 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실적이죠. 근데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는 하이닉스 자체가 상반기 때의 가벼움을 떠나서 이제 무거움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 무거움은 어떻게 3분기마다 실적을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가 상반기 때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실적을 봤나요? 실적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였고 그냥 HBM 잘 팔린대 라는 거였죠. 근데 이제부터 하이닉스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꼭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고 실적이 삐끗할 때마다 수많은 노이즈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블랙웰이 12개월 완판이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현재 2025년까지 HBM 완판된 상태죠. 그런 상태를 이거를 믿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전 결정된다고 봅니다. 일단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다라면 절반은 무조건 지금 수준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행히도 8월부터 변동성이 생겼죠. 그걸 다 이겨내신 분들이라면 절반은 눈 감고 그냥 안 파는 거죠. 하지만 절반은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 MTN 시청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때문에 오히려 8월 이후에 수익률이 거의 한
거의 100% 나서셨을걸요. 24만 원에서 지금 현재 18만 원 와 있지만 수익률은 2배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절반은 가져가고 절반은 수익 전략이 좋다.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제가 어떠한 종목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고요. 물건이 계속해서 없어서 못 파는,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못 뛰어들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해놓고 잠을 잘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분명히 HBM 개발할 거고요.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뭔가 개발할 겁니다. 그때가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많이 기다렸었던 재료가 나왔을 때는 또 변동 열어놔야 한다라는 삼성전자. 다만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물론 초격차로서 잘 가는 건 맞지만 앞으로 계속 실적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고평가를 어떤 큰 점수를 주면서 SK하이닉스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간, 좀 무거워졌다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좀 더 잘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이 이슈가 있었죠.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DIT가 그 기술 탈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일전부터 이오테크닉스가 이 DIT에 대한 특허 기술 침해했다라고 하면서 소송 예고한 바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안 그래도 이오테크닉스는 얼마 전에 또 주주가 굉장히 크게 샀던 이력도 있었고 또 추세를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뭐 주주들이 이제 대량으로 지분을 샀다 뭐 이런 얘기는 유상증자 때문에 샀다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확보를 좀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결국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 사실 주가 훼손이 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존의 주주들은 오히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호재라고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기술 탈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이 DIT라는 이 장비 기업에도 또 이렇게 접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어제 NH투자증권에서 또 이렇게 뭐 레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었더라고요. 뭐 사각다각화로 이제 전방 확대가 되고 또 오히려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144%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레포트를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어제 나왔다는 얘기니까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괜히 이 얘기했다가 이 말 믿고 사시던 투자자분들은 괜히 NH투자증권을 또 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실제 이 혐의를 우리가 알 수는 없었다. 다만 이제 이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런 장비 관련된 부분들에서 실제 이런 기술 탈취에 대한 혐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 자체에 훼손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결단이, 그러니까 즉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도 함부로 뭐 이오테크닉스가 무조건 더 갑니다라고 확장지기 어려운 것이, 실제로 이제 전선주를 좀 예를 한번 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사실은 LS로부터 이제 LS가 갖고 있던 그 원천 기술을 이제 타 업체와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들을 뭐 탈취한 것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진 날이 있었어요. 그게 비로소 2달 이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에 반면했을 때 실제 전선주들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대한전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도 뭐 주가 훼손이 거의 없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체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한 컨센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속보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오테크닉스가 절대적인 반사 수혜를 받는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그래도 이오테크닉스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탄탄한 재무 구조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검찰이 뭔가 개입을 했으니까 이게 끝났다라고 선단짓는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를 뭐 흑백 논리로서 바라볼 거는 아니다. 그 부분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시선을 달리해서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요. 기간 순매수 탑10 7에 지금 셀트리온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4위, 5위에 ABL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등등 나타납니다. 지금 바이오단에 있어서 이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걸까? 일단 차익하고 지켜볼까? 하셨던 분들이라면 더 가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힘을 더 실어야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겁니다. 차 소장님, 참 바이오는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쪽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의도에서 목표 주가 올렸던 이유가 앞으로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100만 원에서 아슬아슬 줄타기 또 하고 있는 구간이 또 예쁜 구간인 거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100만 원 깨졌을 때 매수를 다시 이제 권해드렸던 기업도 네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흔들리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그냥 사서 내가 10년 뒤면 이 종목이 뭐 10배가 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가치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삼바가 80만 원부터 4년을 횡보했죠. 80만 원에 사서 4년을 횡보해서 지금 100만 원이 넘었다라면 수익률이 어떨까요? 가치 투자자들은 그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 얘기할 때 1년에 5%, 6%만 나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셨죠? 삼바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바가 120만 원 부근 가서 다시 흔들리니까 이제 삼바 끝난 거 아니야?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가치 투자 종목이에요. 삼바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런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삼바는 일단 지금 현재 6공장을 조기 착공하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그 매출까지 이미 선반영돼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거야말로 가치 투자 종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도 이제 가치 투자 종목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 홍풍을 더하는 게 뭐죠? 오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더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는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이 작은 종목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는데, 자,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죠? 이 두 가지가 다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묵직하게 가치 투자할 것이 그대로 변동성이 있어도 우상향하고 있고 개별 종목이 개별성 종목들도 하루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면 시장의 가장 핫한 섹터는 어디죠? 반도체일까요? 2차 전지일까요? 정답은 제약바이오죠. 네. 제약바이오에 많은 투심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오늘 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몇몇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만 있지 2차 전지 지금 전고체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네. 반도체 HBM 얘기 나오지만 과거처럼 CXL 사야 됩니다. 뭐 사야 된다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지만 제약바이오는 여러 가지가 다 돕니다. 심지어 HLB 같은 경우 뭐 안 좋은 소식 때문에 하한가를 약세를 나타냈지만 네. 얼마 전까지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죠. 그래서 현재 투심이 몰려 있는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뭐 하다못해 저기 뭐 오뎅이라도 하나 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 많은 곳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던 가치 투자를 하시던 좀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거래가 활발하고 또 뭐 금리 인하도 있긴 했는데 뭐 그전부터 제약바이오단에 있어서 관심이 엄청났고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쪽은 반도체가 아니라 제약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제약바이오다라는 점에서 힌트 얻어봤습니다. 그럼 우려의 모드가 좀 켜져야 하는 부분은 HLB인 걸까요? 자, 재심사 관련해서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어떤 걸로 결론이 날까 HLB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클래스 1이면 최대 심사가 2개월인데 클래스 2면 최대 심사가 6개월입니다. 근데 클래스 2가 나왔죠. 그럼 6개월 동안 우리는 또 불확실성에 휩싸여야 하는 건가? HLB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께는요. 이런 실망감이 좀 시간 외서부터 어제 나온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시간 외 하한가 자리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컸는데 HLB는 조금 어렵네요. 김덕호 대표님 어떤 평가 주십니까? 뭐 일단 뭐 당분간은 조금 기대를 뭐 쉽게 하긴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도 뭐 HLB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뭐 물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뭐 유한양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잘 갔잖아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주가 반락을 한 이후에 계속 이제 줄기차게 좀 주가를 회복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주제처럼 이 CDMO 관련된 부분들 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번에 CDMO 지원 법안으로 지금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CDMO 법안을 지원을 하게 된 정부의 의결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 미국이 왜 이 CDMO 관련 법안을 하원에서 벌써 통과를 시켰냐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제약 제품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양산과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비중을 많이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 특히나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리스트업을 해라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중국에게 이제 수출을 했던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왔던 제약 제품에 대한 부분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HLB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항서제약 측의 문제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FDA가 딴지를 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술력은 굉장히 좋았던 항서제약이지만 당장의 어떤 외교적 마취라든가 이런 영향들을 비교를 했을 때면은 사실 오히려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또 HLB다 보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무리하게 HLB를 막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일단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이 10%가 좀 나왔다라고 한다
해서 뭐 너무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결국은 결정해진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에서의 매매를 이용하신다면 5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에는 결국은 스캘핑 매매 내지는 스윙 매매가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차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SK 하이닉스마저도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투자로 포지션을 잡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변동이 심할 때는 수익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쓰시는 게 중요한 만큼 아무래도 이렇게 변동이 좀 위험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보다는 투자의 기회를 잡는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한정된 자산과 한정된 시간 내에서의 여러분 판단이 참 중요한 건데 HLB가 아니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향의 역사를 쓰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오후장 접어들어가면서 시장 분위기는 지금 하방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사실 테슬라 관련한 이벤트는 어느 정도 시세를 조금 주고 내려온 상황 등등 변동도 좀 느껴지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 현명한 판단 금요일장 종가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